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산 붕괴하기 관련 내용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실제로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클로징, 결산 마감하는 절차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결산이라 함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회계 여러 가지 기록들을요, 정리하고 마감하여 실제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보여지는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 저희가 기초 정보관리 2월 작업할 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제조원가 명세서 입력하셨었잖아요. 그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이 나타나고요.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과 비용이 보여지면서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났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결산의 절차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차변 대변에서 입력했던 거래들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까지 보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회계 기록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결과물로 재무상태표하고 경영성과 같은 재무제표들을 조회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전표의 이제 마무리 작업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발생주의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 입장에서 결산 정리 사항들을 쭉 체크를 하시고요. 기간 비용이라고 해서 보험료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요. 그 정리된 내용들을 직접 저희가 12월 31일자로 전표 입력하는 걸 수동결산이라고 하고요. 자동결산은 계정을 생성시킨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분계 내용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결산이라고 해요. 둘 다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 같이 만나보실 예정이고요. 실제로 결산 전표 같은 경우는 미결 전표로서 전표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미결 전표로서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미결 전표는 승인권자나 수정권자가 승인 전표로서 승격을 시켜줘야지만 전표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미결 전표를 승인을 넣는 승인 전표로서 만들어내는 작업들까지 하는 게 이번 시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부속서를 조회하면 이제 저희가 본문 강좌에 해당하는 전 내용들을 다 다뤄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순간 박수를 막 치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클로징 결산 작업까지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직접 12월 31일로 전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동 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끌고 오는 걸 자동 결산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입력하는 자동 결산, 수동 결산은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좀 힌트를 드리면 뭐냐면, 이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넣을 수 없는 아이들은 저희가 직접 12월 31일자로 전표 입력에 전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으로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선수수익, 선급 비용. 요거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개성 과목 4개가 너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앞에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할 때 미리 준 보험료에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기간 비용으로 전표 발생시켰던 결산 회계 처리 있었잖아요. 예, 곧 보실 거예요. 또 그것도 왜냐하면 12월 30일 날 결산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회계는 사실은 퍼즐 조각 같아요. 앞에 있는 퍼즐 조각이 안 맞춰져서 하나가 계속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찜찜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조각과 하나의 조각이 이해도가 결합이 되면서 아싸, 이제 이해가 갔어. 그러면 거기에 빈자리 퍼즐 조각이 메워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조금 인내하시는 게 저희 쪽 전공에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자, 소모품과 소모품 B는요, 구입했을 때 소모품으로 처리한 회사와 소모품 B로 처리한 회사가 있는데, 그 구입했을 당시에
당시에 소모품으로 처리했든 소모품비로 처리했든 결산 시점에 남아있는 소모품 자산과 써버린 소모품 비용을 구분해서 실제로 사실대로 재무제표가 보고되게 만들어주는 작업들도 수동결산에서 정리하는 걸 하셔야 되고요. 자산과 부채 평가라고 해서 이를테면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 외화 자산과 부채는 기말에 환율로 평가한다. 이런 내용들 해주시고요. 현금가부족이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같은 임시 계정들을 정리하는 거는 직접 저희가 회계 처리하는 수동결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동결산 항목은 보통 어떤 거냐면 유저들이 사용할 때 모든 기업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은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자동결산에 넣어놨어요. 그런 게 재고자산의 대체, 제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이런 거 대체하는 거, 그리고 앞서 공부하셨던 감가상각비, 그리고 우리 직원이 1년 만근을 하면 퇴직급여를 줘야만 하거든요.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주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진짜 다 받을 수 있어? 아니 과거의 경험상 아니 우리는 이런 정도의 퍼센트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대손 예상치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는 거, 우리 기업의 법인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법인에 있는 내용이라서 자동 결산에다가 금액을 넣고 자동 분계를 생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 스스로 알아서 얘가 전표를 발생시켜주는 그런 상황들 두 가지를 지금 또 보실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지금 저희 주어져 있는 문제가 총 8개가 있거든요. 그거 같이 푸시면서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스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말 정리 사항이 쭉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수동결산을 교재에 수록해 한 문제는 없어서 수동결산은 만나보지 못할 텐데 그냥 직접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넣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8개가 전부 다 자동결산 자료 입력이에요. ERP 회계 2급 정도면은 조금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툴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의도에서 써진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보다 높은 급수 1급이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수준 높은 문제들을 또 만나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경영학도 입장에서 ERP를 전체적으로 구동하는 거를 좀 의미를 갖는다면 요 정도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지필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결산 자동 분계 생성을 위한 계정 생성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결산 자료 입력에 계정들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저하고 진행하신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에 원재료 800만 원 남아 있는 거, 제공품 300만 원 남아 있는 거, 제품 200만 원 남아 있는 거를 입력을 하시고 추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원재료는 원재료비로 대체되고 제공품은 제품으로 대체되고 제품은 제품 매출원가로 대체가 되면서 지금 주어진 금액, 즉 원재료 800과 제공품 300과 제품 200만 원만 재무상태표에 재고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원재료비, 제품, 원재료비가 나중에 제공품, 제품이 나중에 제품, 제공품이 나중에 제품, 제품이 나중에 제품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자, 또한 우리 회사에는 채권이 외상 매출원가 받을 어음에 대해서 1% 대손을 예상해. 그러면 여러분이 채권 잔액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1%를 계산한 금액을 충당금으로 총액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같이 만나보실 거고요. 앞전 시간에 등록하신 고정자산 등록 있죠? 그 고정자산 등록을 끌고 와서 입력하는 내용들을 직접 해보실 거예요. 제가 버튼까지만 설명을 드렸죠. 또한 생산직에 100만 원, 사무직에 150만 원의 퇴직급여 금액을 입력하고 자동분계를 생성할 거고요. 우리 회사 법인세를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50만 원에 대해서 자동분계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번을 먼저 계정 생성을 하신 다음에 2번부터 여기 법인세 6번까지 작업들을 쭉 자동결산해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진행한 거에 자동 분계를 생성하고 나면 미결 전표로서 이 전표가 나오는데 이명찬 씨, 즉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꾼 이명찬 씨가 수정 권한을 가진 최고의 권한을 가진 승인권자였었어요. 따라서 수정 권한을 가진 이명찬 씨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이 전표는 전표로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제 살펴보셨으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ERP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시는데요. 5000번에 2010 여러분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정 생성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결산 자료 입력 주어진 걸 할 텐데요. 여러분 계정 생성 작업 역시도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쪽 파트에 회계관리 파트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 파트에 결산 자료 입력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 상단부에 보시면은 여기 계정 생성 버튼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비활성화인데 어떻게 생성하죠? 여러분 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교대로 눌러보세요. 첫 번째 계정 설정 탭에서는 계정 생성이 활성화가 돼서 진행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결산 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비활성화되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어디에서 계정 설정 탭에서 계정을 생성해 주신다. 결산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미 작성된 결산 계정은 삭제됩니다. 생성 작업 진행하시겠습니까? Yes.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원가 이 부분이 혹시 빈 종이로 나오는 분들은요. 편집 버튼을 누르시거나 해서 여기에 455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는 1번, 1번, 1번을 입력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나와요. 저희가 앞전에 강의를 초기에 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라든지 세팅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빈 종이로 여기 아무 글씨도 안 나온다 그럼 편집 누르셔서 455111 입력하시고 선택하시면 저처럼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쫘라락 계정들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쫘라락 계정들이 열렸기 때문에 결산 계정이 생성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이 순위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1월 1일부터 그대로 엔터 치셔도 되겠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쭉 과정의 내용들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 손익계산서 형태를 좀 만나실 수가 있어요. 미리 즉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 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은 당기 순이익.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심장이 좀 떨리거든요. 제가 앞에 거 강의 내용 중에 일부 미스 입력을 잘못 입력을 했으면 여기 금액이 이제 틀어져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 칸 한 칸 하는 거에 의의를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혜숙이하고 화면 캡처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성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제 교재의 내용을 저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말 정확히 입력을 했다. 저도 그랬다. 그러면 뒤에 가서 교재 손익계산서와 교재 재무상태표하고 완벽하게 맞을 거예요. 박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프로세스 진행하는 툴을 아시면서 여러분의 자료로 재무제표를 다음 시간에 조회하시면서 만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지금 이 문제 하나하나 입력하실 때도 다소 어려운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드시면 한 두세 번 반복하시면서 뒤에 가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풀고 이럴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복 학습이 될 거니까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주어져 있었던 게 뭐였냐면 재고 자산이었었어요. 자, 원재료 재고는 어디에다 입력을 하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22번 줄에 보면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보여지죠. 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얼마를 입력하시면 돼요. 주어져 있던 원재료 재고액이 800만 원이었었어요. 8000000 됐죠, 여러분? 기말 원재료 재고액 800만 원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원가회계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원가회계 차원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재고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재료비가 돼요. 타개정 대체를 저희가 회계 처리한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빠지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게 제공품이었었잖아요, 여러분. 제공품은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49번 줄에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따라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여러분이 얼마를 입력을 하시냐면 300만 원 문제에 주어진 걸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공품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단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단기 제품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주어져 있었죠, 여러분. 기말 제품은 여러분 제 눈에는 58번 줄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액은 200만 원 되겠어요. 따라서 이 기말 제품은 공식이 이래요. 원가회계 파트에서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회계 파트로 넘어가는 건데,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은 쭉 올라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제품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공식으로 산출이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중에 혹시 원가 관리 회계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읊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읊은 내용들은 제조기업의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연동이 되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하고 연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부분들을 입력을 해 보셨고요. 그럼 추후에 계정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분계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쭈르륵 분계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져 있던 내용이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회계학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제 설명 듣는 거에 좀 의의를 가지시고요. 저희가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보고서를 잠깐 열어볼게요. 회계 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채권에 대해서 못 받을 것 같으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못 받을 것 같은 돈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차변의 비용 인정을 해주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항아리에 충당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후에 대손이 뭔 말이냐면 떼었다라는 말이에요. 돈을 떼이게 됐을 때는 그 충당금 항아리에 충당해 놨던 충당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 지금 저는요 1,430만 원이 보여지고 있어요. 잔액 여기 왼쪽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손충당금 5만 원 보여지고 있어요. 왼쪽에 받으러음 2,060만 원 채권 잔액 보여지고 있어요. 오른쪽에 대손충당금 10만 원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회계 기준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회사의 채권 잔액에 저희 1% 설정하기로 했다니까 여기 동글뱅이 2개 떼면 14만 3천 원을 재무상태표 충당금으로 보고해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받으러온 같은 경우도 2,060만 원이 있으면 동글뱅이 2개를 빼면 20만 6천 원이거든요. 20만 6천 원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해. 무엇으로? 대손충당금으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걸 빼고 회계 처리를 하면 여기 대변에 있던 이 회계 처리 잔액과 만나서 토탈 금액이 1%가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여기에 1% 14만 3천 원 빼기 5만 원을 해서 9만 3천 원을 저희가 추가로 회계 처리를 하면 9만 3천 원 플러스 5만 원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14만 3천 원이죠. 걔가 보고서에 보여지는 걸 다음 시간에 재무상태표에서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요. 20만 6천 원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해. 그런데 벌써 10만 원인데 그러면 10만 6천 원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얘하고 만나서 금액이 20만 6천 원으로 보고서에 띄워질 거예요. 자, 따라서 결산자료 입력에 저희가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거든요. 쭉 내려가셔서 대손상각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외상매출금 85번 줄이에요, 여러분. 85번 줄에다가 9만 3천 원 입력을 하시고요. 86번 줄에다가 10만 6천 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9만 3천 원 입력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떴거든요. 프로젝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금액만 9만 3천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거 대손충당금 받으러옴도 입력하려고 숫자를 넣으시면 프로젝트 창이 열려요. 뭐 일자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냥 열리거든요. 그리고 10만 6천 원. 이렇게 추가 분계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추후에 요 두 금액이 앞서 보셨던 9만 3천 원과 5만 원이 합해져서 5만 원이 합해져서 14만 3천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력하신 이 10만 6천 원과 합계 잔액 시산표에 10만 원이 합해져서 20만 6천 원이죠. 20만 6천 원이 재무상태표에 다음 시간에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1% 만땅 금액을 재무상태표 보고서의 대산충당금으로 보고해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금액 5만 원과 기존에 있던 금액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회계 처리를 한 거다. 이제 회계 처리는 여기 분계를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요게 이제 금액으로 회계 처리되는 금액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은 감가상각비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겠습니까? 예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500번대인 거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계는 이렇게 제조경비 쪽에 130만 4,166원을 얘가 스스로 알아서 끌고 오고요. 여러분 40번 줄에 저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비가 끌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800번대로 저희가 코드 구분했던 거 있죠. 그 부분은 이렇게 67번 줄에 건물 끌려왔어요. 250만 원. 그리고 차량은 두 개였었죠, 여러분. 저희가 두 개 합해진 게 70번 줄에 끌려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혹시 다른 자리에 끌려왔다 그러면 500번대, 800번대 경비 구분 코드를 잘못 설정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는요, 여러분, 제조 쪽은 저 위로 올라가셔서 노무비 쪽에 보시면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32번 줄에 입력하시면 돼요. 32번 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조 쪽이니까 100만 원 입력하시고요. 요것도 프로젝트 금액 나오면 엔터 치셔서 100만 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부 쪽, 관리부 쪽은 판매비와 관리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셔야 돼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63번 줄에 있어요, 여러분. 63번 줄에 관리 파트 직원의 퇴직급여 전입액 1번 누르시면 저절로 열리고요. 여기에 150만 원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던 게 법인세 등 자료인데요. 법인세는 앞서 손익계산서 제가 읊어드렸던 것처럼 금액을 여기 맨 하단에다가 50만 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법인세 비용은 저희가 50만 원 주어져 있는 거 입력하시면 되겠죠? 법인세 비용은 이렇게 해서 몇 번 줄이냐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건 108번 줄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108번 줄로 법인세 등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제 분계해라는 명령어를 내리셔야 돼요. 따라서 상단부에 분계 명령어를 내리면 얘가 자동으로 쭈루룩 지금까지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칸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해 준다. 그래서 이걸 자동결산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결산 수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동결산 분계 이렇게 생성하면은요. 분계 대상 금액을 맞추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전표 발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쭈루룩 분계됩니다. 전표 발행 쭉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된 것을 전표 및 장부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왔죠? 엔터 12월 31일자로 여셔야 되겠죠? (12월 31일로) 결산 분계가 쫘라락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표 들어온 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기간 비용도 해가지고 했었죠. 미결로 들어왔죠. 이렇게 미결로 들어온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표 승인 해제에 들어가셔서 승인까지 해주세요. 자, 미결 전표 쭈루룩 12월 31일 거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체크하셔가지고 승인 처리 5건수를 승인 처리해 주세요. 승인 처리. 요렇게 ERP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재밌어라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워, 힘들어 이러실 수도 있죠.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전표 승인 해제까지 보셨어요. 그러면 전표 입력에 가셔서 다시 한번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미결 전표가 아니고 이렇게 기표 번호가 확정되어 있는 승인 전표로 결산 전표들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회계 처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얘가 알아서 회계 처리해준 차변의 대손 충당금 전입, 대변의 대손 충당금,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런 회계학적인 회계 처리들이 되어 있죠.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미지급 세금.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결산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시간을 가져보셨는데 다소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결산까지 전부 다 클로징 마무리를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결산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들을 쭉 열어보실 텐데 여러분이 그냥 입력하신 내용대로 잘 보고서가 열리면 그걸로써 됐어 라고 만족하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저희가 첫 강의부터 끝 강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모든 자료가 퍼펙트 하신 분이 저희 반에 당연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도 잘했지만 실제로 조금 오류가 나고 조금 이렇게 잘 안 돼도 따라오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또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분 또한 정말 애썼다라는 거죠. 두 분 다 애쓰셨어요. 근데 가운데 나는 적당했어 하신 분들이 사실 제일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크게 고민도 안 하셨을 것 같고 진도가 느리다고 또 불평하셨을 것 같지도 않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여러 명이서 이제 속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제가 보통 이제 동영상 찍을 때 포커스는 되게 좀 빠른 템포로 찍기는 하는데요. 보통의 분들한테 맞춰서 이제 지금 강의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저희가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들어가서 합계잔액 시산표부터 쭈루룩 보고서 열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